네, 1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지금 신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 현실적이다. 좀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뭐 지금 살고 있는 게 괜찮아질 거다. 약간 이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 막혀있던 부분들, 계속 조금 생각만 많아지던 부분, 이제는 조금 방향을 다시 잡을 때가 왔다. 좀 이런 느낌도 들고요. 먼저 핵심 카드로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람, 동전의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카드는 이제 워낙에 조금 멈추고 있는 이런 정지, 좀 이런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조합 자체가 이제 1번 분이 요즘 이렇게 좀 오랫동안 참아온 일이 있겠구나. 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이 사람은 잘 참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격이 그냥 착해서 이제 그러니까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가 말하는 게 당신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 손해보는 게 더 크거든요. 지금은 내가 멈춰서 기다려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멈춘 거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는 나의 의지로 멈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보면 너는 왜 이러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내려와라.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매달려 있는 거냐. 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 보면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인생이라든지 뭐 돈이나 커리어나 관계나 다 모든 걸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멈추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속으로 고민은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 흘러가는 세상에 맞춰서 저만큼 멀리 가는데 나는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건지 생각이 되게 많겠죠. 근데 지금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이 1번 분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어쩔 수 없이 멈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꼭 필요했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더 현명하게 결정하려고 그래서 멈춘 거다. 좀 그런 차원이 강하다고 보여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금 멈춘 것 같다,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원하는 거 무엇인지 알게 될 거고, 반대로 이제는 내가 이거는 진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건 내가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야 되니까 멈춘 시간들이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뭔가 막 빨리 걸어가거나 달려가고 있거나 그렇다면 딱 기준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멈춰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나한테 머리에 남잖아요. 막 걸어가면서 책을 읽거나 달려가면서 책 읽는 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학습을 하려면 머리에 이렇게 넣는 과정들은 이게 몸이 움직이면서 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들 같은 게 다 스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조금 숙고의 시간,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려면 당연히 조금 멈춰야 돼요. 또 타로 카드도 보시면 지금 칼의 시종이랑 칼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좀 생각이 많다 이런 건 읽어볼 수 있죠. 계속 이 두 카드 자체가 좀 관찰하고 또 분위기도 살펴보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오랫동안 지난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정을 내릴 수 없던 그런 시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긴 한데 도전을 딱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나한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멈춰서 정보를 좀 더 많이 찾아보게 되는 그런 신중함도 읽어볼 수 있고요. 뭔가 후기를 읽어본다든지 영상을 찾아본다든지 또 조언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엄청 오래 생각해 보긴 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너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탁 바로 대답이 좀 안 나오는 상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하나를 고르게 되면 당연히 다른 무언가는 또 포기해야 되거든요. 칼 2번 카드도 보면 이 주인공이 아무 생각이 없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마음에 걸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걸 다 내가 인정해버리면 움직여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쪽을 고르면 한쪽은 희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지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고 가리고 있고 아직 확실히 몸을 움직일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신은 이제는 이런 시기를 끝내야 되고 안대를 벗어야 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진짜 욕구, 진짜 가고 싶은 방향들, 가고 싶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될 수도 있죠. 그 마음이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내면에 답이 있을 거거든요. 또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는 당신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제는 답을 알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걸 뭔가 준비하자니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자니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약간 체력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내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알고는 있는데 두렵거든요. 걱정도 되고 또 그게 결국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시선들, 이게 두렵기도 하고요. 시종의 상태가 그런 경계심을 말하거든요. 근데 다음 카드들을 보시면 동전 8번이랑 칼의 여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사실 다듬으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노력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과거를 보면서 나 과거에 뭔가 안 됐던 것 같으니까 두렵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는 걱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진짜 나한테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검증을 해왔는데도, 그런데도 인간은 또 전쟁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장 행운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불확정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아예 결정해버리는 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실히 말하는 거. 그건 사실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라는 게 현재의 원인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 현재의 원인이 무조건 미래를 말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는
현재를 기반으로도 하지만 이 안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수없이 끼어들어와서 그것들의 조합이 만들어져서 미래가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들이 혹시 나는 약간 지금 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뭔가 안 될 것 같다. 특히나 속도의 차원에서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남들에 비해서 아직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거는 어쩌면 현명한 관점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오히려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완벽함의 기준 자체가 높아졌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준을 낮춰서 심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준을 작게 만들어서 일단 하나씩 동점 8번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뭔가 이직을 하려고 크게 맘먹기보다는 일단 원서를 한 군데라도 써보자. 뭐 아니면 이 기업에 맞춰서 자소서라도 완성을 해보자 라고 이번 달 안에 한 달 안에 목표를 세워본다든지, 운동이다 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운동하는 건 사실 힘들 거예요. 처음 시작에서는. 기준을 낮춰서 일주일에 하루는 운동하기, 그 다음에 이게 하루가 안정되면 이틀 운동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기준을 작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이 칼의 여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런 다음에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부터 움직이면 그 다음에 신이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준다라고 보이거든요. 마지막 카드에 이렇게 완주 6번이랑 심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시면 다람쥐, 또 여황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다람쥐 자체를 생각해보면 얘는 자기 열매를 모으는데 이게 엄청 작은 것부터 모으거든요.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열매를 막 욕심내가지고 한 번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끌어당기는 동물은 아니에요. 작은 것들을 하나씩 매일매일 꾸준히 모으는, 저축하는 힘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겨울을 미리 생각하고 겨울에 내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열매를 하나씩 차곡차곡 저장하는 그런 동물이죠. 좀 이런 식으로 1번 분도 하나씩 작게 도전해보시고 배워보시고 뭔가 경험해보고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여러분한테 맞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리고 이 다람쥐 카드도 보시면 당신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거든요. 당신을 스스로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겨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을 보면서 내가 가을 동안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내가 조금씩 쌓아온 거 열심히 모아뒀으니까 나는 이번 겨울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나의 어떤 노력들을, 작은 노력들이 쌓였다는 걸 보면서 나중에 든든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지라는 것까지도 나 스스로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발판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 1번 분은 사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도 많이 쌓아 오셨을 거고 배운 것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실패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는 실패 안에서도 얻은 노하우, 교훈, 자기만의 철학, 기준 이게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동전의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죠.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나의 경험이 만들어준 자산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열매 하나하나 정말 소중해요. 이게 하나하나가 작아 보여도 얘네가 하나씩 합쳐지다 보면 정말 겨울을 든든하게 잘 버티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도 뭔가 과거를 보시면서 나는 과거에 잘 못했어. 난 힘들었어. 어려웠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나의 미래를 결정해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은 교훈이나 어떤 나만의 기준이 있었지. 이걸 살펴보고 또 그것도 나의 열매니까 잘 저장하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성장하자. 나는 그 동력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이걸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 잘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나를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줘야 한대요. 그게 여왕제가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잘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조금씩 시작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신이 분명히 그 열매가 하나씩 쌓이듯이
하나씩 하나씩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기대감도 있고 좀 설레는 마음, 이게 가장 먼저 읽히는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이제 어떤 드라마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고편 영상? 그게 이제 딱 공개가 된 거죠. 곧 그 드라마가 새로운 시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엄청 설레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막 엄청 들뜨게 되고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빨리 다음 주 금요일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에너지와 설레는 기운들, 밝고 좀 가벼운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마인드처럼 지금 2번 분의 무의식 어딘가에 요거 하나 내가 바꾸고 싶다. 아니면 뭔가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좀 설렌다. 이거 생각해보면 좀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솔로로 지내고 있고 딱히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내 마음 어딘가 되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그래도 뭔가 연애해보면 어떨까?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보여지는 증거나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언젠간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기운? 이런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딘가에 그 긍정의 기운들이 살아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뭔가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직에 대한 에너지, 그런 뭔가 방향성이 생기는 그런 관심도 가능하고요. 독립이나 뭔가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연애를 해볼까? 이사를 가볼까? 약간 이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시작되고 언젠가는 이사를 가긴 가겠지. 그러면 지금 당장 갈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만약에 다음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어떤 동네를 생각해 볼까? 좀 정보를 알아볼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 사나 궁금하다. 좀 그런 정도의 생각?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어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정도의 그런 아이디어? 이게 좀 서서히 피어나고 있고 또 혹은 그게 살아있는데 현실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금 묻어두고 있는 뭔가 생생한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 핵심 카드로는 바보랑 완주 6번이 나왔거든요. 새로 뭔가 확실히 시작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일단 이렇게는 연결할 수 있어요. 아마 신은 지금 2번 분한테 계속 같은 거를 유지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밖으로 나와봐. 생각보다 바깥에는 특히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 뉴페이스들이 있어.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바보 카드는 준비물을 많이 들고 있지 않고 되게 가볍게 출발하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생각하면 짐을 되게 많이 싸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짐이 너무 많아지면 되게 무거워지니까 이게 내가 가벼워지지가 않아서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더 멀리 가고 더 즐겁게 가려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볍게 가야 되고 혹시 내가 챙기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새로운 곳에서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훨씬 나한테 새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가야지 된다. 그래야 더 우린 멀리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또 이제 바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렇게 가볍게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과유불급 이걸 강조하거든요. 네가 아무리 욕심을 많이 내서 많이 들고 간다고 해서 멀리 갈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조언하는 카드예요. 욕심을 낸다고 인생이 되지는 않아. 우리는 어차피 좀 집착을 내려놔야 돼.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좀 가볍게 가면 나는 정말 바람에 이끌려서 가듯이 더 자유롭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번 분의 그 안에 있는 설레는 마음들도 사실 현실적인 계획은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돈도 지금보단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든지 내가 뭔가 이직을 해보고 싶다, 뭐 취업을 해보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은 조금 실력이 모자라는데 실력을 더 쌓아야 될 것 같고 스펙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뭔가 지금 상황에서 연애를 하자니 몸도 마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뭔가 새로운 취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조금 민망한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신은 그런 상황을 다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해. 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사실 바보 카드는 정말 자유롭거든요. 우리 요즘 세상이랑은 진짜 좀 다른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SNS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여행도 가고 누구는 결혼도 하고 누구는 돈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니까 나는 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조금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잖아요. 바보 카드는 그런 기준에서부터도 일단 자유로워요. 비교에서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보 카드를 보여준 것 자체가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돼.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 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의 타이밍은 사실 그 사람의 타이밍이지 나의 운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내 안에 바보 카드가 이제 무한한 가능성, 제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 제로의 가능성, 이 텅 비어있지만 오히려 텅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상태. 여러분은 그 나만의 타이밍을 갖고 있고 나의 운의 타이밍은 이미 살아있다는 거죠. 이제 이 바보 카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어쩌면 인생의 지금 대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월드랑 컵의 시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말 어떤 하나의 챕터를 끝내가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곧 이제 어떤 나의 책이 한 권 끝나는 그런 시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워낙에 월드는 이 바보 카드랑 끝이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완성, 얘가 마무리, 졸업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 졸업 이후의 상태가 바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바로 컵의 시종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얘 자체도 또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별, 퇴사 이 정도로 엄청 큰 사건은 아닐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운들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목표에 대한 생각들,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들. 근데 이게 월드는 내가 그게 하나 끝나가지고 허무한 게 아니에요. 졸업은 허무한 마음도 헛헛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기선 이제 가야 될 때가 왔어.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어떤 상황이랑 비슷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우의 입장에서 한 드라마 시즌을 끝내게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작품을 골라보자. 이런 설렘, 신선함, 약간 텅 빈 것 같아서 지금은 스케줄이 없지만 또 이 시간이 있어야 다음 작품을 천천히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전에 하던 드라마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드라마를 끝내지 않는 거는 그 캐릭터를 똑같은 거를 평생 한다는 거는 그 배우한테 의미가 없어요. 여러 장르를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 새로운 것도 시도를 해봐야 또 정말 그래야 나만의 어떤 연기 커리어 이런 것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배우를 응원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배우가 하나의 캐릭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좀 뭔가 다양한 도전을 해보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분은 어떤 살짝 설레는 마음, 지금은 약간 텅 빈 것 같지만 지금부터 오히려 모든 게 될 수 있다라는 호기심, 이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또 바보나 컵의 시종이나 다 엄청 크고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생생한 감정 라인을 살려서 또 사실은 뒤 이어질 카드들을 보면 대인운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아직은 뭔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사람들 앞에 조금 이렇게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에 좀 힘이 붙게 돼요. 신은 지금 이번 분한테 밖으로 나와라. 하나의 챕터를 끝내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몸을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 명이 있을 때 운이 더 열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신이 여러분의 등을 이렇게 밀어주면서 확 미는 게 아니라 괜찮아 가봐 라고 격려해주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면 아마 이번 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안에서 뭔가 허락을 잘 못 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쉴 수 있는 휴일이 왔어요. 근데 그래도 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안 편하고 마음이 완전히 쉬지 못한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뭘 좋아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그거를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한다고 내가 정말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좀 많으셨을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되고 멈춰 있으면 이번 분의 운에 좋지 않고 혼자서 특히 가만히 고여 있는 건 정말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 보면 신이 진짜 여러분한테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움직여라.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되게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언 카드들은 오히려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이 안 보였을 때 조언 카드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넣어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가라. 그냥 일단 나가라. 그게 아니라 오늘 조언 카드들은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일단 방향을 하나 고르고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이고 방향을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움직여라. 이런 쪽으로 가이드 돼 있는 게 조금 더 강한 메시지 같아요. 지금 조언 카드로 컵 7번이 나온 걸 보면 곧 이번 분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조금 옵션이 여러 개 올 수 있거든요. 원래 살다 보면 뭐 연애운이든 대인운이든 뭐 취업운이든 이직운이든 이게 없을 땐 너무 없는데 하나가 뭔가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여러 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이번 분도 그런 장면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선택지가 여러 개가 놓이게 되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이 노를 어디로 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정신도 없고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거 제일 좋은 게 뭘까 막 그런 것도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현명하게 딱 선택을 내리기가 조금 두려워져요.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컵 7번 카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순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랑 진짜 좋은 거랑 그걸 오히려 잘 구분해야 돼.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순간적으로 재밌어 보이는 거, 그런 거는 내가 정말 오래 가져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딱 한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걸 잡았다가는 오히려 내 인생이 더 꼬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가져갈 수 있을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가볍게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나한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인생의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확실히 가라, 움직여라, 가볍게 가라, 새로 해라, 이건 맞아요. 바꾸고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라는 거죠. 일단 바쁘게 살아야 여러분한테 이득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거, 그건 좀 아니고 진짜 내 거가 되고 내가 진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 사람이라면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평생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차원을 고민해보고 움직여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첫 번째로 먼저 드는 생각은 3번 분은 일단 내공이 진짜 강하실 것 같다. 좀 이런 이미지인데요. 책임감도 되게 강하실 거고 일단 자기 일은 되게 알아서 잘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도 잘 챙길 수 있는 약간 기본적인 배려심도 많으신 분들로 보여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저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아. 되게 가볍고 또 일희일비하고 그러면서 되게 예민하게 좀 그렇게 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되게 쿨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그릇이 일단 커요. 또 그러고 주변 분위기도 잘 살려주고 센스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사람이랑은 다르게 자기 기분만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진짜 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마 3번 분도 좀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오늘 핵심 카드 보시면 일단 러버스랑 동전 9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나온 분들은 자기 기준이 되게 높으세요. 품격도 있고 좀 내공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 아우라 이런 게 있으시거든요. 또 워낙에 좀 자수성가, 자기가 일궈온 그런 정원 이런 게 있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잘 안 하시거든요. 남들한테는 관대한데 스스로를 보면 조금 엄격하게 대하고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어쩌면 겸손함의 차원이기도 한데 더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거 막 내가 이기적으로 해야지, 난 더 받아야 돼, 이렇게 진상 부리지를 않으세요. 그냥 이 정도로면 내가 감사해야지, 나는 딱 여기까지 해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욕심내면 그래 너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좀 쿨하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보면서도 그렇게까지 막 욕하거나 막 뒷담화하거나 이렇지 않고 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뭐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인성이 나쁜 것까지는 아니야.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여 주시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신은 3번 분한테 이제는 진짜 당신의 감정을 돌아봐야 된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라. 좀 이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러버스 카드는 조만간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좀 이런 걸 암시하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사람이랑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날까 말까 아니면 어떤 뭐 커리어나 어떤 중요한 계약 같은 거 이걸 내가 할까 말까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밀고 갈까 아니면 좀 멈춰서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더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러버스는 워낙에 좀 인생에서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말하거든요. 이 선택은 아마 3번 분의 인생을 되게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러버스 카드는 그냥 선택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스케일이 큰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선택에 있어서도 완주 9번 또 컵의 여왕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러분이 좀 다뤄오셨던 그런 삶의 방식과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카드는 워낙에 좀 내가 계속 희생하고 좀 방어하고 버티는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내가 약간 나를 수그러들면 내가 양보하면 어쨌든 일이 좀 굴러가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소리, 내 욕구 이런 걸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진상을 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는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 두 카드는 조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버티는 그런 경향성을 말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안 된다고 해요. 완전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는 러버스 카드가 제대로 선택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황제랑 카레와 이건 완전 달라져요. 큰 그림에서 생각해보면 더 이상은 이런 수준으로 그냥 맞고 버티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고 이젠 정말 내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명확하게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된다라고 해요. 연애 상황 생각해보면 아 이게 뭔가 썸인지 아닌지 나만 혼자 좀 기대하고 있고 상상하고 있고 나만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건지 약간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처럼 뭔가가 애매한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뭐가 딱히 사건은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남은 것 같은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는 조만간 제대로 마주하게 될 장면이 와요. 우리 도대체 뭐 하는 사이야? 우리 관계는 뭐야? 확실하게 직면하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연애 상황이라면, 관계의 차원이라면 그렇고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약간 지금까지는 애매하게 3번 분이 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든지 보상에 비해서 희생하고 있는 아니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돈 받는 거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야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을 되게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계산이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까지는 여러분의 어떤 성향상 참아오고 버텨왔다고 하더라도 이젠 더 이상 기울어진 부분들을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어쩌면 신은 계속 회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회피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것들 그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고 신은 이제 제대로 말해야 돼. 넌 이제 선택해야 돼. 기준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돼. 약간 더 이상을 미룰 수 없는 화산 터지는 그런 장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어떤 좀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라면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과감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일이나 그런 돈 문제라면 내가 이걸 말했다가 뭔가 문제를 키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버텨오셨는데 신은 지금 더 이상은 진짜 안 되고 이제는 그 직면하는 장면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관계라면 그 사람이랑 나랑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장면은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직면했는데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럼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돈이나 어떤 회사나 계약 조건 그럼 더 그렇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걸 뭐 얼버무리고 뭐 그냥 대충 좋게 좋게 이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거라면 오히려 그리고 나한테 평생 갈 거라면 내가 질문 하나 한다고 해서 깨지고 달라지고 엎어지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난 도망갈 거야. 안 할 거야. 질문을 피할 거야. 이렇게 되면 사실 나는 오히려 깨달아야죠. 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 질문을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는 그 띄우는 순간 요건 사실 좀 내가 뭔가 이기적으로 보이나? 내가 조금 돈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나? 뭐 차갑게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진짜 3번 분한테 필요한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워낙에 3번 분이 감성적인 부분이 깊기 때문에 그 감정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감정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또 너무 많은 감정의 인과관계를 다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 또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더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 자꾸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의 사정, 뭐 회사 사정, 상대방의 사정 이런 것만 너무 봐주고 이거저거 다 생각해주면 진짜 나를 위한 결정들은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중심을 잡고 기준을 확실히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직면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사람은 원래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해주면 그럼 괜찮은가 보다 싶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차갑게 대하면 뭔가 내가 잘못했나? 불안해지고 뭔가 잘 풀어지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한테 되게 좋아하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요만큼 문제가 생기면 당장 뭔가 그만두고 나 잘못했나? 이제 피할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누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 막 자신감이 생겼다가 누가 잔소리 요만큼 하는 것 같으면 엄청 위축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딱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계라면 내가 원하는 관계의 어떤 기준, 딱 세팅값이 있고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의 기준, 내가 나를 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혹여 상황 때문에 갑자기 변동되거나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부러지지는 않고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3번 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진짜 어디까지나 허용할 수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기준을 칼의 왕은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또렷하게 기준을 표현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소개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너 어떻게 살고 싶어? 그냥 잘 살고 싶다. 뭐 돈 많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말들은 사실 너무 넓어서 어쩌면 그 안에서 나 자체도 의미를 잘 찾기 어렵고 내가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무엇이 와도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연애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연락이 조금 애매한 사람, 나랑 뭔가 스케줄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은 곤란하다. 아니면 나의 시간이나 나의 일이나 뭔가 나의 에너지 이런 걸 존중해주는 사람이 좋다라고 한다든지 일이라면 내가 돈을 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나의 자유나 나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걸 해치는 것까지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 카드들은 그걸 기반으로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다라고 해요. 특히나 나의 기준을 좀 낮추는 쪽으로는 살지 말라. 이제 그 신의 메시지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카드들 보면 이미 4번 분들은 어떤 삶의 커다란 방향을 좀 바꿔가는 그런 혹은 가치관을 좀 크게 바꿔가는 그런 시즌이신 것 같아요. 대운의 교체기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마인드 자체가 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 좀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냥 뭐 마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진 않아. 나도 이제는 좀 냉정하게 약간의 카리스마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싶다. 조금 단호하게 예스, 노를 좀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4번 분들의 무의식 저 밑에 내려가 보면 내가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약간 나의 좀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 좀 이런 다짐들도 생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오늘 핵심 카드로 먼저 전차랑 여왕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 조합이 엄청 힘이 좋아요. 일단은 전차 자체가 추진력이 있고 좀 이동하고 얘가 왕자 카드거든요. 그래서 결심하고 좀 승부를 보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그런 뭔가 저돌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왕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워낙에 나만의 뭔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어떤 나만의 매력과 풍요가 있는 좀 그런 카드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신은 4번분한테 너는 일단 움직여야 되고 바꿔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욕구,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생각하는 대로 해봐. 도전해봐. 마음이 원하는 걸 특히 추구해야 돼. 그걸 해야 그럼 풍요가 열려. 이렇게 결과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조합이 나왔다는 거는 4번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뭐 그냥 누가 도와줘서 뭐 복권이 당첨돼서 그렇게 그냥 뚝 떨어지는 운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도움을 받아서 풀리는 운이 아니라 전차는 자기가 가야 되고 여왕제는 자기 땅을 꾸려야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정리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누가 나를 알아봐줘가지고 달라지는 운이 아니라고 해요. 약간은 내가 조금 과감하게 움직여주고 내가 표현을 해주고 약간 운전대를 내가 탁 잡아야 그래야 운이 열리는 흐름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이제 전차가 그냥 막 일단 가 물고 나가 싸워서 이겨 이 뜻은 아니에요. 내가 이기기만을 위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차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왕자잖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성 안에서 곱게 자랐다면 이젠 내가 진짜 세상에 나가서 좀 더 나답게 살아서 부딪혀보고 나만의 리더십을 발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쌓아서 내가 다시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좀 이런 마인드도 있어요. 막 그거를 이미 왕자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나는 선택받은 왕세자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를 하나하나 하는 게 그게 어떤 승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앞으로 가서 이걸 경험으로 쌓아서 자양분으로 쌓아서 나는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뭐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 4번분 중에서는 현재의 관계, 현재의 환경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시들해진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다 싫어진 건 아닌데 관계 안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약간 조금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엔 내가 뭔가 초심이 있었으니까 기대도 했고 애정도 있었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일이라면 내가 처음에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들어왔을 때는 내가 뭔가 잘해보고 싶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나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이게 약간 서서히 권태기에 접어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연애라면 혹은 인간관계라면 내가 예전에는 초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이나 공부 차원이라면 완전히 다 때려치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권태기, 예전만큼 흥이 안 나요. 돈은 벌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약간 조금 뜨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권태기가 이제 신이 이제는 아니지 치고 나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뭐 미워서 때려치고 그만두고 떠나는 건 아닌데요. 좋아했으니까 초심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또 뭐 내가 기대한 바가 있으니까 기다리긴 뭐 그런 시간도 있었던 거죠. 근데 신은 감정 하나만 가지고 그 당시 좋아했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는 계속 기다리고 그냥 묻어둘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아직은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나한테 활력을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나를 멈춰서 그냥 고인물로 만들고 썩게 만든다면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다시 살릴 수 없는 거구나. 그럼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운데도 보시면 칼 1번이랑 칼 10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되고 애매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정 때문에 아니면 이 환경이 상황이 익숙하니까 아니면 그 사람 사정 봐주느라고 아니면 내가 당장 이걸 때려치면 그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애매하게 두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전차는 이제 가야 된다. 조만간은 확실히 조금 투명하게 보게 되고 결단이 내려질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내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실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을 수 있고요. 확실히 칼 1번은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칼은 아시다시피 순간적으로는 아파요. 근데 지금 칼이 왔다는 거는
고름을 걷어내야지 더 많이 썩지 않을 거다. 더 오랫동안 아프고 죽지 않으려면 지금 잘라내야 되고 정원이라고 한다면 잡초도 뽑아내야 돼요. 나중에는 이걸 계속 뒀다가는 더 걷잡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머리카락 엉켰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일단 그냥 놔두면 보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놔두면 계속 안에 그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요. 빗으로 빗어야 되는데 근데 빗으로 빗으면 처음에는 되게 아프죠. 이 엉킨 부분들이 빗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막 머리카락 당겨지니까 아프죠. 아, 나 괜히 빗었나? 괜히 건드렸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그거를 결국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잘 풀어내면 끝까지 그 모근을 잘 살려가면서 붙잡아서 풀고 나면 훨씬 가벼워져요. 이게 하다 안 되면 아, 이젠 잘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해야겠죠.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잠깐 이렇게 머리카락 당겨지고 아프고 불편하고 결국 잘라지면 왠지 이만큼만 잘려지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이래야 결국은 내가 살 수 있어요. 진짜 나의 자유를 위해서는 끝내야 되는 건 끝내야 맞는 거고 내가 과감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일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딘가에 아, 이거는 사실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포인트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이나 과제나 숙제 같은 거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끝이 안 보이고 이제 좀 재미없어진 거? 이걸 진짜 그만두게 되실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정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계속 구태의연하게 있었던 습관 그런 걸 정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당연히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내가 습관이라고 해도 몸에 나쁘다는 걸 알아도 그걸 뭔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감이 엄청 커져요. 중요한 걸 놓치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아. 결국은 나 이거 있어야 돼. 이거라도 없으면 어떡해. 이런 느낌도 들죠. 근데 오늘 카드들은 일단 그거 놔야 된다. 답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그래야 새로운 컵이 들어온다라고 하고요. 컵 8번 얘가 이제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컵 1번 그래야 새로운 게 들어오죠. 물론 순간적으로 욱해서 다 그냥 때려치고 완전히 뭐 새로운 곳으로 다 정리하고 가라 이 얘기까지는 아닌데 근데 계속 어떤 한 포인트에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불편함, 찝찝함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해도 해소가 안 되는 포인트 그 부분을 지금 시는 탁 짚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인데 뭐가 하나가 계속 나 새로운 거 요거 해보고 싶어 관심 가는 부분, 호기심 이런 게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새로 배워보고 싶은 거,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아니면 가보고 싶은 곳, 스타일이라면 좀 바꿔보고 싶은 부분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억지로 내가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진짜 아니고 또 그리고 막 바꾼다고 해서 뭔가 내가 돈이 연결되진 않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되는데 뭐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쓸데없어 보이는 거여도 그게 뭔가 내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전해보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왕제가 말하는 창의성이거든요. 이 여왕제가 말하는 창의성은 꼭 효율성을 보장하진 않아요. 여왕제가 상징하는 게 대자연이거든요. 정말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 생태계를 말해요. 근데 그게 그 살아있는 생태계를 생각해 보시면 얘는 그렇게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곡물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대자연의 다양성은 하지만 그 효율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풍성해요. 생각해 보면 얘도 이제 예술성이랑도 관련돼 있는데 예술이나 취미 같은 게 꼭 돈이랑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창의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다채롭게 아주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돈만 생각해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기계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효율성만 따지면 진짜 그냥 우리 먹고 자고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인간관계도 당연히 아까우니까 안 하죠. 일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만 하고 그러면 내 인생은 기계지 어떤 재미나 활력 같은 건 없잖아요. 다시 4번분은 약간 마음이 좀 신나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라면 날 그냥 설레게 하는 사람, 활력을 주는 방향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코끼리 카드, 과거에서 배워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시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서 배워라 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걸 들고 이제 가라. 새로운 데 가라. 과거에 너무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내가 어떤 배려하고 희생하느라 놓친 거 있는지, 근데 사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작은 게 있는 건 아닌지, 바꾸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이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끼리는 기억력이 되게 좋고 똑똑하잖아요. 여러분은 당연히 과거에서부터 지혜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 지혜를 이제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신이 이제는 정말 너를 더 많이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 보면 5번 분들은 일단 신이 여러분한테 되게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그 횡단보도 이 길을 건너가려고 서 계세요. 이제 곧 신호등이 바뀔 것 같은 좀 그런 에너지도 느껴지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누가 태워주는 차를 그냥 얻어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운전해서 길을 건너야 한다라든지 운전면허를 이제 따서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약간의 변화의 에너지들이 느껴지시죠? 남들이 태워주는 차를 타다가 이제 내가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직접 시작하는 에너지, 이제까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기만 했다가 신호등이 곧 바뀌면 건너가는, 새로운 세상으로 향해서 내가 직접 걸어가는, 직접 운전대를 잡는 좀 그런 변화의 시기가 왔어요. 오늘 먼저 핵심 카드로는 마법사랑 칼의 왕이 나왔거든요. 이 두 카드가 일단 주도권이 진짜 강해요. 내가 운전대 잡는 거죠. 신은 여러분을 번쩍 들어가지고 직접 새로운 세상에 데려갈 생각은 없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앞에 있는데 저 길 건너를 신이 여러분을 들어서 데려다주는 이럴 생각은 없대요. 너는 네가 직접 건너갈 능력이 있잖아. 네가 사실은 지금 엄청 무거운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너 있잖아. 그거 그냥 네가 열면 되는데 왜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 다른 사람은 면허가 없다니까? 근데 너는 면허가 있어. 너는 그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5번 분들은 지금까지 뭐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약하다 이것 때문에 운이 막힌 건 아닐 거예요. 사실 마법사 카드까지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한 편에 가깝고 집중이 됐다가도 다시 흩어지는, 우리 집중력이 오히려 좀 짧다. 순간 몰입은 잘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거나 혹은 이렇게 잘 모여지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이렇게 착 모여야 되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저렇게 참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동시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탁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힘이나 에너지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모여가지고 한 번에 어떤 쫙 결정이 돼야 되는데 결정과 집중이 빨리 내려지지 못한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정의랑 여왕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보면 사실 5번 분들은 이 여러분의 본능적 능력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특히나 정의 카드는 너 지금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내가 한 거에 대한 평가나 어떤 보상 이런 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의문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일이나 공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들? 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만큼 받고 있는지, 나의 가치를 상대방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건지,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정의 카드는 너는 지금 약간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왕제는 내가 워낙에 사람들을 살펴봐주고 챙겨주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정의가 왔잖아요. 너 이렇게 배려하고 여왕제처럼 풍요롭게 다 베푸는 거. 이거 공짜로 너 그냥 다 주고 있는 거 아니야? 퍼주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호구야? 이렇게 묻고 있는 카드거든요. 5번 분이 그동안 이렇게 에너지가 착 모이지 못한 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저거 다 신경 써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모이지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걸 약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여러분이 알아서 마법사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또 칼의 왕이니까 센스 있게 챙겨주고 다른 사람 갈등을 중재해주고 구멍을 메꿔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느라고 막상 나는 퍼주느라고 내 자신은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근데 야, 너는 원래 그렇잖아.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 카드가 와서 너 더 이상은 참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지금 5번 분한테 관계든지 일이든지 어떠한 분야에서 지금 균형이 깨졌는데 균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특히나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그게 오래 갈 수 있어.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차 태워주기도 하고 또 내가 차를 얻어 타는 입장이니까 내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잘 넘어가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어떤 갑을 관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을에 있어야 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여러분 면허 땄다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5번 분이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다 말해야 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 짚어줘야 되고 이런 게 우리는 되게 진상같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이게 여왕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갈등을 피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도 그걸 참으셨을 수도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그냥 사이가 나빠지고 일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일단 말은 확실히 해야 돼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바뀔 때 계속 먼저 가세요 하고 나 안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알아서 나한테 챙겨주고 나 반대편에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는 거?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남들보다 5번 분이 진짜 훨씬 힘이 강하시거든요. 더 이상은 진짜 돌려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거, 반대로 내가 바라지 않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거 그걸 차분하게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또 지금 카드들 보시면 메이저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인생의 작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만간 이러한 내가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 자체가 내 인생의 어떤 판을 바꿔가는 것 같다. 신이 진짜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그 판이 바뀌는 게 사실은 우리가 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에너지를 움직여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또 진짜 5번 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내 말에 힘을 믿어주는 거. 내가 일단 나를 믿어야 그 말이 잘 나가거든요. 이 마법사나 칼의 왕이나 다 이제 말을 얼마나 정말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느냐 얘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뭘 거절하는지 나의 말 한마디가 현실을 바꿔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던 이랬으면 좋겠다 욕구들 이걸 이제 확실히 말해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 정도의 레벨이면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알겠지 눈치채겠지 이렇게 넘겨짚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걸 원한다. 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남들은 여러분처럼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맥락들도 보면 5번 분은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온다, 기회가 온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그 기회를 내가 다룰 수 있는 나의 멘탈이 먼저 받쳐줘야 되고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이 운전대 앞에서 잡아야 돼요. 내가 마법의 도구를 꺼내야 되고 내가 나서서 말해야 되고 직접 정리를 해야 되고 이래야 판이 바뀐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나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도 보면 기린, 또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신이 5번 분한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눈앞의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야를 바꾸는 게 중요해 이런 조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기린은 목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키가 워낙에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거의 새 정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원래 기린은 땅에 붙어있는 동물들이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가 있는데 이 기린은 땅에 붙어있는 동물들 중에 날개가 없는 동물들 중에 거의 가장 키가 커서 정말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봐야 되고 어떤 길이 있는지 어디로 갈지 무슨 위험이 있는지 얘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당장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표정 짓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고요. 사실 기린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할지 뭐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윗사람이 특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사람들의 표정 뭐 이런 거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특히 뭐 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모으는지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징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물살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관계다라고 한다면 당장 하나하나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이런 문장, 이런 단어 왜 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왜 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릴까? 왜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휘둘릴까? 저 사람이랑 나랑 평생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저 사람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나는 왜 그게 기분이 걸렸을까?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런 식으로 시야를 조금 바꿔갈 때 좀 더 큰 그림이 보이고 그러면 신이 여러분한테 준비해둔 그 이미 쌓여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야를 바꿔야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이제 하나로 딱 집중해서 그 힘을 에너지를 원기옥처럼 모아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좀 사이즈를 키워서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고요. 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신이 진짜 여러분한테는 큰 그림을 봐라. 이걸 또 아주 크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힘이 강하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